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역대급 수출 직전입니다. 6월 이 종목 천조 대박 납니다. 원전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4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주, 그것도 신정책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원전 드디어 역대급 수출 직전입니다. 거기에 따라 천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원전 종목들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FOMC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미국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6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매우 높다. 0.75%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그 영향이 국내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이후에는 증시에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지금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들도 많을 거거든요.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대 낙폭 종목 중에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원전 역대급 수출 직전입니다. 그 역대급 수출 직전인 상태에서 천조 6월에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원전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최근에 이 전기세가 올라간단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빨리 가동해서 전기료를 낮추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14일 유럽 특사단과 오찬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국민들에게 미안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쭉 보시면 특사단은 순방을 통해 확인한 EU의 원전 가동 상황을 보고를 하고 EU 수뇌부와 논의한 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또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전에 얘기한 대로 물가 급등 상황을 걱정하며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전기도 복지인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올리긴 올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긴 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원가를 다시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원전밖에 없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원전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고요. 1,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한 만큼 3분기는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기요금의 인상을 좀 여기로 떠넘겼단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의미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을 하긴 할 건데 이거를 원전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번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직접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거 너무 독단적인 선택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아니 원전이 사실상 뭐 필요하고 뭐 원전으로 전기세를 뭐 감면하고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원전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는 거는 너무 그냥 단편적인 대한민국의 생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한국 절대로 원전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고 IEA 사무총장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6월 9일 기사고요. 보시면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원전 폐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직접 대한민국한테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래서 쭉 보시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덴마크 쇠네르보르에 열린
IEA 에너지 총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원자력으로 복귀하는 추세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가 원자력에 대해 가진 새 시각에 동의한다. 한국 원자력 하는 거 아주 긍정적이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EA는 OECD 산하 에너지 협의체고요.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후 분야 관료와 전문가들이 에너지 총회를 약 7일에서 9일 정도의 세네르보르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롤 사무총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선택지에서 원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국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도 지금 원전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원전이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원전을 무조건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전을 절대로 폐쇄해서는 안 되고 운영 및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한다면은 자연 환경상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 의존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원전 무조건 있어야 돼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배제된 한국의 K 텍소노미 다시 짜야 한다. K 텍소노미 포함된 에너지원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원전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고요. 독일과 인접한 덴마크 남부 소도시인 셰네르보르 평소 한적한 이 도시에 호텔에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모여들었고요. 그 이유가 에너지 협회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유럽입니다. 에너지 공급량이 당연히 석탄 석유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나눠가는 거니까 두 번째가 뭐다? 유럽은 원자력이다. 그다음 풍력, 수력, 태양광 등등인데 결국엔 뭡니까? 이 원자력이 이 석유, 석탄을 조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침식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얘네가 줄어들고 원전이 늘고 풍력이 늘고 그러니까 수력, 풍력이 조금씩 나눠 먹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회의 핵심 주제는 에너지 대란 속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까라는 건데, 일단 석유와 천연가스를 줄이고 원자력을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을 강력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들이 절대 아니고 원전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탈원전 말이 안 되고 탈원전 폐기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도 SMR 개발에 주력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IEA 어,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전을 해야 되고 탈원전 폐기에 대해서 너무 잘한 거고 앞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건 대한민국의 생각 아니라 바로 OECD 국가 이 OECD 이 산하에 있는 IEA에서도 대한민국은 무조건 원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이미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원전 꼭 필요하구나. 써야 되구나. 필요하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게 아니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제한적이죠. 이건 솔직히 수출을 잘 해야 수출이 잘 돼야 그래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전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잘 하고 있긴 한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열심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뭔 소리냐? 보시면 한수원 사장이 핀란드를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번에 포석을 깔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재훈 한국 수력원자력 사장이 핀란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정 사장은 핀란드의 원전 기업과 손을 잡고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핀란드를 방문했고 핀란드 최대 에너지 기업인 포텀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및 유럽 신규 원전 시장 진출에 앞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정부가 약 50%를 보유한 어떻게 보면 거의 국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원전 전력 회사입니다. 1977년과 80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507메가와트 규모의 로비사 원전 1, 2호기를 운영하고 있고 핀란드 5킬로오토 원전 1, 2호기, 스웨덴 포스마크 1, 2, 3호기 등 다수 원전도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정말 상당수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원전 시장에서 핀란드가 중요한 국가입니다. 일단 3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재 34%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유가 당연히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핀란드는 전력 수급 계획도 전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핵심적으로 재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자체 전력 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지난달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과 맺은 1200메가와트 규모의 한이킵 1호기 건설 프로젝트 사업 계약도 종료를 시켰고요. 이번 계약 종료를 두고 핀란드는 어, 로사톰이네요. 로사톰 측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걸었으나 이거는 그냥 러시아 싸워서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 수출 시장 복귀를 추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동맥을 맺는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핀란드를 방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이거는 노력해 보겠다는 거지 뭐 수출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뭐다? 수출 확률이 매우 높은 이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카자흐스탄 원전 수주전 어, 미국, 일본이 탈락했습니다. 한수원이 유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지금 수출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카자흐스탄이 SMR 사업에 관심을 보인 미국과 일본 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 포함한 대형 원전 입찰에 나선 4곳만이 후보로 남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발주처인 KNPP 팀으로 잔티킨 최고 경영자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을 찾고 있다 하면서 그게 이제 대한민국 중 4개 중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대형 원전과 함께 SMR 도입을 검토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 그뿐만 아니라 충분히 뭐 미국의 스케일파워 등등이 좀 살펴봤지만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접었고요. 그래서 사업에 표현한 4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한수원 있고요. 아까 러시아의 로사톰 있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중국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업들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마 하나 골라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5월 카자흐스탄의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꾸준히 수주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CEO와 면담도 가졌고요. 가장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1호기를 가동했으며 유럽과 미국도 진출했다. 그래서 한수원을 굉장히 CEO가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가장 우호적인 한수원이 카자흐스탄을 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러시아의 발전과 운영 노하우는 프랑스,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얘기했고요. 누구보다 더 많은 원전을 짓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과 시공 과정을 잘 알려져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사톰 이 러시아 쪽이 상당히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조 규모입니다. 역대급 수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상 극찬을 한 만큼이나 상당히 유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수출 직전이구나. 어디? 카자흐스탄 약 몇 조? 6조 이상의 수출 직전이다. 이 정도면은 사실상 2009년 이후 거의 뭐 10년 만에 역대급 수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이랑 일본 탈락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수출은 없나요? 그래서 뭐다 이번엔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정부에서 원전 세일즈를 시동 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8조 원전 체코 간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은 탈원전 백지화, 원전 10기 수출 공약 이번에 원전 세일즈 시동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해외 출장지로 체코를 택했고 약 8조 원 규모의 신규 이 원전 사업 수주를 노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따르면은 이달 말 체코를 찾아 언제 6월 말이죠. 고위급 관료를 만나 체코 두 코만이 원전 수주 등 원전 사업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체코행은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 행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원자력 기구 기준에 따른 경제성, 안전성, 예산, 공사 기간 등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 곧 출범할 예정인 만큼이나 체코 출장은 이번에 신호탄이라는 거죠. 수출을 조만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최대 10번 이상까지도 진짜 만들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끊겼던 원전 수주 사업을 이번에 바꿔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040년까지 12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2024년까지 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 선정, 설계 및 인허가 획득, 2029년 건설 착수, 36년 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주를 따내면 앞으로도 이제 나올 세기 수주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괜찮으니까 수주 맡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도 더 맡기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뭐 체코를 7번 방문했고 체코 수주에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 확인됐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번에 뭐다? 6월 말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디를? 체코에 방문할 예정이다. 왜? 8조 규모의 수주를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구나 이슈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보다 체코 나머지 수주 이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 충분히 이슈가 있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없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이랑 뭐 유럽만 날린 거 아니에요? 사실상 원전 터진 데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 오히려 터졌던 데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년 됐습니다. 비폭마을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거주 제한 구역 분류됐던 마을이 11년 만에 다시 개방이 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대 50mSv 다른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됐던 가스라오 노유키 마을에 피난 명령을 해제했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의 방사능 검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재개방은 하나의 이정표라면서 할 수 있는 한 11년 전의 모습을 만들어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업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업들을 다 다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쌀, 과일, 채소 정상이니까 농산물 너무 무성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가구 중 약 4가구 정도 들어왔는데 아마 조만간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주하지 마라 했던 곳도 이제는 돌아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작업이 됐고 원전이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픔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기술력이 조금씩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뭐다? 일본도 특히 터졌던 후쿠시마 주변 마을도 다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상태고 다시 지금 이 원전 이 방사능 수치가 떨어져가는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도 정부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보시면은 국내 원전 글로벌 1위를 만들겠다. 현대건설 미국 원자력 신기술과 협력합니다. 최근 6월 14일에 나온 기사고요. 보시면 시공능력 평가 2위 현대건설이 원자력 원천 기술 확보를 비롯한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기 위한 차세대 원전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원전 건설과 해외 첫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한 한국형 대형 원전 사업을 기반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리고 원전 해체,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등 원자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서겠다라고 현대건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창립 75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현대건설은 국내 최고 원전 기업들과 협력해서 총체적인 원자력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원전 34기 중 22기를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대형 원전 부분에서 입지를 계속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2009년 10년에 아랍에미리트 한국형 해외 원전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원자력 기술은 현대건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 전 세계 50%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와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회사가 웨스팅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원전 사업과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건설도 글로벌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현대건설은 차세대 원전 사업 핵심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도 대응을 해서 미국의 원자력 기업 콜텍 인터내셔널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 협약을 또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SMR 160 모델은 160메가와트급 경수료용 SMR로 사막이라든가 아무데나 지어가지고 아무데나
이 전력이라든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분야. 그러니까 해체를 왜 하냐? 탈원전도 아니면서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이제 터지기 직전 이런 원전들을 해체를 해서 다시 지어야겠죠. 그래서 원전 해체 분야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대략 대형 원전은 얼마? 95기로 2035년까지 지금도 약 10년 정도 뒤에 800조 원 수준이고요. 알겠습니다. 대형 원전 수준은 800조인데 800조 플러스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쭉 보겠습니다. 이 영구 정지된 원전만 135조 원이고 여기에서 30년 이상 가동한 원전 290을 고려하면은 더욱 커져서 대략 해결료 저장 시설 사업비 규모까지 합치면 60조. 그래서 135조 더하기 60조입니다. SMR은 따로 보고요. 그럼 190조죠.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195조를 포함하면은 약 1000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전에서 나올 SMR 제외하고 사용 후 해결료, 그 다음에 원전 해체,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새로운 대형 원전 짓는 것까지 하면은 약 1000조 규모라는 거죠. 거기 시장에 누가 현대건설이 뛰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이거는 해볼만 한 거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원전 계속 가동하고 만들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K 텍소노미 얘기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끼려면 아까 전에 그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쭉 내려가 보면은 K 텍소노미에 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쭉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한국의 K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배제된 데 대해서 다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이 총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K 텍소노미 넣어라 얘기했는데 그냥 넣을 수 있냐? 못 넣는다는 거예요. 왜 못 넣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이거죠. 원전이 녹색 에너지 되려면 방패장 확보부터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6월 15일에 나온 기사고요. 보시면은 한하진 환경부 장관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해결료 사용 등 유럽연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녹색 에너지 K텍소노미에 넣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과 사고 저항성 해결료 등 전제 조건을 우리도 적용하겠다. 안전을 담보해야 우리도 이게 녹색 에너지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위험하면은 어찌 친환경이냐. 원전이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는 건 국제적인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럽의 체계에 따라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말 원전을 녹색 에너지에서 제외한 녹색 분류체가 K 텍소노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원전을 넣어서 이제 방침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방패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제시를 하고 2025년부터 원전 사고 발생에도 오랜 시간 동안 육룡이 안 되는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하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패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네. 그러면은 K 텍소노미 뭐 실패인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원전 채광국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보다 서울대에서 방패물 전문 인력을 직접 키운다 언급을 했습니다. 6월 14일 기사고요. 보시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다? 방패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도 발의를 한다라는 거죠. 확인됐습니다. 뭐다? 7월에 뭘 한다고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뭐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방패장을 만들기 위해서. 왜? K 텍소노미 넣기 위해서. 어떻게든 넣겠다라는 거예요. 확인됐습니다. 아까 이슈 뭐뭐 있었죠? 6월 11월 있었죠. 보겠습니다. 6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발의를 하고요. 6월 달에 체코 방문합니다. 11월 달에 수주 제안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6, 7, 10일 그 안에도 계속 이슈 나오겠죠. 원전 이슈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입니다. 상당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보성 파워텍을 관심 가져야 되고요.
일진파워도 다시 관심 가져야 돼요. 이번 급락하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우진, 그리고 최근에 피코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원전 관련주인데 얘는 눌리면 관심 가지겠습니다. 지금 너무 높으니까 눌리면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G2파워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입니다. 아까 전도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텍이란다. 일진파워, 우진, 피코그램, 근데 얘는 눌리면 G2파워,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성파워텍이 많이 눌렸습니다. 오른 거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눌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급등 대비해서 사실상 올라간 거 거의 다 내뱉었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자.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시장 빠지면서 밀렸는데 좀 덜 빠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투파워 같은 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니까 관심 가지는 걸로 하고요. 피코그램도 최근 원전 엮였거든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얘는 눌리면 적어도 난 2만 5천 원까지는 일단 눌리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소한 2만 6천 원까지는 눌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바닥에서 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관련주 우리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6월에 체코 수주 방문 있고요. 7월에 아까 방패장 이 특별법 발의가 진행이 되고요. 11월에 이제 다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슈 알겠고요. 그 중간중간에 더 많은 원전 이슈 있는 거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볼게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여기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각 스마트폰 내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신정책 테마주 자료집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4만 명 달성했을 때 나눴던 자료 배포가 있습니다. 이 자료 배포 눌러주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해서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매일매일 6월 16일, 15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정보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죠. 오늘 두 창과일의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일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려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두 창 이슈가 있었다. 네, 왜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스마트카, 곡물, 쌍용차, 천연가, 정유 매일매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싹 다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6만 명까지 같이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딴 거 안 바라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